오늘 기분은 어떤가? 난 그대를 만나서 기분이 좋구나. 내 이야기들을 준비됐지? 2006년 1월 10일 오전 9시 20분 충남 천안시 성원에서 일어난 일이야. 고물을 수거하던 고물 수집상 43세 신모 씨는 아침부터 고물을 찾아 쓰레기 적치장을 뒤지고 있었어. 한참 작업을 하고 있는데 헌옷으로 꽁꽁 쌓여진 채 버려진 쓰레기 봉투를 발견했어. 헌옷은 일반 파지나 고철보다 단가가 높기 때문에 신 씨는 그 쓰레기 봉투를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옷이 들었다기에는 쓰레기 봉투가 한 손으로 들기 버거울 정도로 무거웠다고 해. 옷이 젖었나? 하고 신 씨가 봉투 안을 뜯어보니 무언가 묵직한 것들이 검은 비닐 봉지와 헌옷의 이중으로 쌓여 들어있었는데 풀어보니 나온 것은 날카로운 흉기로 목과 다리 등 관절 부분이 잘려 7부분으로 토막난 사람의 시체였어. 신 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시체의 팔과 몸통이 보이지 않아서 경찰은 쓰레기 적치장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나머지 부위나 유류품 등 단서 일체를 발견하지 못했고 특히 팔이 잘려나간 탓에 지문 대조가 불가능했어. 결국 시 씨는 나머지 부위를 전부 발견하지 못한 채 수습되어 국과수에 보내졌고 시신의 감식 결과는 이랬어. 시신의 훼손 부위는 정말 신기하게도 불필요한 훼손 없이 깔끔하게 관절 부위만 절단되어 있었어. 시신의 앞니에는 독특하게 중국인이나 조선족에게 자주 나타나는 V자형 홈이 있다는 특징이 남아 있었는데 이것은 껍데기가 있는 해바라기 씨를 어렸을 때부터 자주 까먹어서 생기는 특징이라고 해. 물론 한국에서도 해바라기 씨를 간식으로 먹지만 보통 것 껍데기를 미리 까서 먹기 편하게 처리하고 판매하는 것이 많은데 중국이나 베트남, 터키 등은 사먹는 사람이 앞니로 씨앗의 겉껍데기를 직접 하나하나 까서 먹도록 파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하네. 즉 피해자가 한국 국적이 아니었기에 내국인을 상대로 벌인 조사에서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야. 피해자의 얼굴을 토대로 몽타주를 그려 천안과 인근 지역까지 배포했고 방송을 통해 신원 수배까지 했지만 범인은커녕 피해자의 신원조차 밝혀지지 않았어. 그러던 7개월 후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중랑하수처리장에서 한 직원이 검은 비닐봉투를 발견했어. 그 안에는 팔과 몸통만 들어있는 시체가 들어있었지. 국과수의 감식 결과 이 시신의 주인은 6개월에서 1년 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중년 여성으로 밝혀졌어. 천안에서 발견된 시신은 팔과 몸통이 없었고 성동구에서 발견된 시신은 팔과 몸통만 발견된 거잖아. 사망 시점도 대체적으로 일치했어. 만일 이 시신이 천안에서 발견된 시신의 일부라면 약 100km에 가까운 거리를 두고 운반된 것이지. 하지만 두 지역에서 발견된 시신의 DNA를 조회했지만 불일치했어. 뒤늦게 발견된 시신은 2008년 이 피해자의 남편이 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종결되었어. 그렇게 천안 토막살인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 결국 무연고자로 분류되어 천안시 동남구의 무연고 묘지에 매장되었고 사건은 충남지방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으로 이관되어 남아있는 출입국사무소의 자료를 토대로 수사 중이야. 당시 사건의 수사를 맡은 수사관은 누군가의 아내이자 어머니였을 피해자의 죽음이 퇴직 후에도 여전히 생각이 난다며 깊은 아쉬움을 남겼다고 해. 범인이 시신을 토막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시신 유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과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면 금세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는 불안감이지. 이 사건의 경우 지문 채취가 불가능하게 손이 있는 팔을 절단했으므로 범인은 피해자와 잘 아는 면식범일 확률이 아주 높아. 그리고 범행 장소는 시신이 유기된 곳 근처로 추정돼. 전문가들은 시신 유기 장소로 쓰레기장을 선택한 것은 차량보다는 걸어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어.
범인은 쓰레기차가 수거해서 처리하면 흔적이 남지 않을 거라 생각한 거야. 즉, 시신육이 현장 가까운 곳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후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쓰레기장에 유기했을 거라고 해. 그리고 피해자는 한국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외국인으로 추정됐어. 피해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국내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해. 그리고 쓰레기 봉투에 있는 피해자의 옷은 아주 적었고 이 중 국내에서 산 빨간 트레이닝 바지는 구입 일자가 한 달도 되지 않은 것이 이 추리에 뒷받침이 됐어. 시신의 토막난 형태를 보면 범인은 도축이나 발권리를 했던 기술자일 확률이 높았지. 식당 중 상당수는 작은 방이 딸려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국내에 입국한 지 얼마 안 되는 외국인 종업원은 마땅한 거처가 없어 식당에 딸린 방에서 살기도 하거든. 이때 식당 주인이나 종업원이 성폭행을 시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 사건 피해자도 이런 일을 당했을 수도 있고 몸통이 발견되지 않은 것도 성폭행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일 수 있어. 정육점이나 정육식당은 시체를 처리하기가 용이하고 해체 공간이 구비되어 있으며 시신을 해체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의심을 피할 수도 있지. 발견되지 않은 토막낸 몸통과 팔은 일반 고기처럼 정육처리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어. 일반 가정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5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에 담긴 점도 범행 장소가 일반 집은 아니라고 추정할 수 있어.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리일 뿐 범행 장소는 의외의 장소일 수도 있지. 온몸이 잔인하게 토막난 채 쓰레기장에서 차가운 시체로 발견된 이 여성의 이름을 아직도 모른 채 국내 미제 사건으로 남았어. 너무나 안타깝고 무서운 사건이야. 도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을까? 세상에 있는 괴상한 이야기 듣고 싶으면 괴담포차로 오거라.